민주당은요,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 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국회 국민의힘 간사의 역할입니까? 태도입니까? 어디서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서 훌쩍 떠나버리고.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홍초로 정무수석님 나오셨습니까?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나오셨습니까? 이게 국회를 대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입니까? 예결위 본심사 과정 가운데 확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천명합니다.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2025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 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가요? 네, 운영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배준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해야 할 제가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참으로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상생은커녕 대화와 타협을 이곳 바닥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여당의 예산 심의권을 뭉개버린 폭거입니다. 어제 예결 소위에서는 국회 및 인권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닌 정부를 멈추기 위한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 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듭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결코 이 예산안의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문석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네. 예, 배준영 간사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대통령실 이야기, 국회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 듣고 아니. 어제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파행된 거잖아요. 여당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나가불고 설명도 안 듣고 그래서 파행된 거잖아요.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네, 배준영 간사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태양광 설비 40억 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의 에너지 기반을 바꾸는 태양광 설치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고 오히려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도 동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퍼붓고 나갑니다. 그리고 경호처 특갈비와 그 특경비는 살렸습니다. 대통령과 해외 내빈에 대한 경호의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호처 특경비 특갈비는 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호처 차장이 그동안의 입틀막, 포틀막, 기자 입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이후에 경호처의 매뉴얼을 다시 손보고 경호처의 혁신을 약속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예산 관련 부분들은 대부분 살렸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퍼붓고 그 다음에 그 퍼부은 내용 속에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서 증언입니다. 어디 같이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확인했던 내용을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당의 의원까지도 동의했던 내용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이게 도대체 국회 국민의힘 간사의 역할입니까? 태도입니까? 어디서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서 훌쩍 떠나버리고 도대체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태도입니까? 이러니 대통령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지요. 이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배준영 간사가 국민 앞에서 오만방자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 안으로 그대로 통과되지 않겠냐. 능력도 안 되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굳은 의지가 더 생겼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예산안 확실하게 심사 완료해서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어떤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다시는 정부 여당의 저러한 오만방자한 발언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도 예산안 수정안 제안 이유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요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출합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또 심사 토론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는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여야 위원님들과 소관기관에서 동의한 증액과 감액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국회 소관 24개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7개 항목, 대통령 비서실 소관 3개 항목, 대통령 경호처 소관 1개 항목, 부대의견 29개와 국유재산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개 항목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을 경호처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또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호처의 과잉 경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해왔고 이를 부대 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심사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홍초로 정무수석님 나오셨습니까?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 나오셨습니까? 지금 국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자료 제출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이게 국회에 대한 예의입니까? 입법부의 일원인 정부 여당, 국민의힘의 간사가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산회하고 나가고 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방지한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이게 국회를 대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입니까? 예결위 본심사 과정 가운데 확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천명합니다.